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과목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그 2차는 1과목, 2과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각각 문제는 단답형이 5개, 그리고 서술형이 각각 5개 해서 토탈 이 20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1과목만 가지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2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그래서 기본 과락 40점이 있고요. 그리고 2개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최종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까지 통계들을 보면 1과목에서는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도 나오거든요. 만점 가까이 나오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1과목에서는 고득점이 나오는데 2과목 고득점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통계들 보면 2과목에서 과락률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1과목에서 한 80점대의 점수를 득점하고도 2과목에서 40점이 안 나와서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평균은 60점이 넘어요. 합격점인데 2과목 40점이 안 나와서 1년을 더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1과목, 2과목의 구성을 보면 1과목 같은 경우는 계약 인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1과목과 2과목의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전혀 별개의 과목들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 똑같은 그 보험에 있어서 1과목에서는 이 보험에서 이 보상하는 죄는 뭐고 보상하지 않는 죄는 어떤 부분은 보상하지 않겠다. 요것하고 이 보험의 시점과 종점.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하기 위해서는 뭐 내야 돼요? 보험료 내야죠.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래서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1과목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한 2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1과목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이 보험료 관련 문제입니다. 조건 주고 보험료가 얼마냐. 이제 요거 구하라는. 근데 그건 이제 공식이 몇 개 안 돼요. 특히나 이 품목별로 공식이 다 붙어 있거든요. 보험료 같은 경우요. 근데 뭐 사과의 보험료는 이렇게 구한다 외우고, 배 이렇게 구한다 외우고, 이러면 공식이 외워야 될 게 겁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공식을 먼저 외워요. 그럼 공식이 한 5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A 공식 스타일은 뭐 사과, 배, 단감은 전부 다 A 공식. 이렇게 역으로 가버리면 공식에 외워야 될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사과 이거, 배 이거 이렇게 외우면 똑같은 공식을 매번 외우고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단순하게 암기를 하다 보면 외운 거 또 외우고 있는데 어디서 본 공식인 것 같아. 앞에서 분명 외웠어요. 근데 단지 사과에서 배로만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량이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공식 유형을 몇 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이 공식에 적용되는 품목은 뭐뭐는 1번 공식, 뭐 어떤 것은 2번 공식, 이렇게 해놓으면 공식이 외워야 될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보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올해 수확되는 예상 수확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예상 수확량을 농사를 시작을 안 했으니까, 우리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상 수확량을 모릅니다. 그럼 예상 수확량을 뭐 가지고 구하냐? 최근 5년치 통계를 이용해서 예상 수확량을 산정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년에 얼만큼 수확됐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 보험료를 우리가 산정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5년 통계치를 주고 이 평년 수확량을 구해봐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금 계산이 복잡해요. 1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 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의 이 출제가 빈도가 높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1과목에서 이제 그런 부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면 보험 거절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좀 특이한 내용들에 보면은 뭐 인상 같은 경우에 재배하는 것들을 보면 고랑하고 이랑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인삼을 재배하면서 여기 이렇게 차광막을 씌우죠. 이런 형태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랑하고 이랑 두둑의 높이가 15cm 미만이면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한 15cm 이상은 돼야 보험이 가입 가능하거든요. 이런 이제 그 보험 거절 사례들이 쭉 품목별로 나열되는데 보험 거절 사례에 관련된 게 또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싹 그 묶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각 품목별로 특이한 것들만 별도로 기억을 하시면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계약할 것이냐 하는 이 계약 인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2과목에서는 이렇게 계약된 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험 계약이 됐어요.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사고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2과목에서는 이 보상 관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태풍이 불었을 때 이 조사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졌을 때 이 조사하는 내용이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박은 어떻게 조사하고 태풍은 어떻게 조사하겠다. 그리고 또 사과하고 뭐 감하고 품목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사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과의 태풍은 어떻게 조사하고 뭐 단감의 태풍은 어떻게 조사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이 업무의 가장 주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셔야 될 게 나중에 학교 가시면 뭐 태풍이 불어서 어느 지역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가서 이 태풍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요거 확인하는 게 사실 손해평가사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 감수량이 나오겠죠. 얼만큼 수확량이 줄었다 해서 이 피해율을 구하게 됩니다. 사고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율을 구하고 이 피해율이 나오면 보험금이 얼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여기 그 서술 5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계산의 내용은 딱 요거예요. 사고조사 데이터를 줍니다. 사고조사 데이터하고 그리고 계약상, 계약 데이터. 그래서 어떤 보험에 뭐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 평년 수확량은 얼마,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계약 조건에서 뭐 태풍이 불었는데 태풍 조사를 나가봤더니 뭐 사과 같으면 떨어진 과일이 몇 개, 그리고 떨어진 과일을 봤더니 우리 그 가을에 태풍이 불면 수확기가 이제 그 다 돼서 그 태풍이 불면 과일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떨어진 과일 전부 다 버린가요? 아니죠. 그 가끔 그런 거 하죠. 태풍이 그 심하게 불면 이 낙과 과일 사주기, 뭐 낙과 사과 사주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럼 농가 입장에서 어때요? 뭐 사과 하나에 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떨어진 과일이라고 낙과 과일이라고 해서 500원에 시중에 판매했어요. 그럼 500원은 건졌죠. 보험료 나가요? 안 나가요? 보험금요? 안 나가죠. 500원은 수익이 발생을 했으니까 피해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진 과일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감수가 실수로 안 봐주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정상 과일로 팔 수 있는 과일도 있고 또 아니면 50% 정도 이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시중에는 못 내다 팔지만은 이 가공 공장에 뭐 통조림이라든가 이 주스 공장 같은데 이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각각
감수가 실수가 몇 개다. 그리고 그 감수가 실수를 기준으로 해서 평년 성장하고 대비를 해봤더니 몇 % 정도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럼 피해율이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자기 부담 비율 같은 거 감안해서 보험금은 얼마 나가야 될 것이다.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지금 이 과목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요게 꼭 나오는 그 품목이 한 2개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꼭 나오는 게 한 2개 정도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라 해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중에 하나는 4개가 그 패턴이 같아요. 4개가 스타일이 거의 흡사한데 요 4개 중에 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고추가 거의 또 매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하고 사과, 배, 단감, 떫은감 4개 중에 하나 해서 2문제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문제 정도는 서로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한 문제 정도는 농작물 쪽에서 안 나오고 가축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도 조금 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그 가축하고 농작물에서도 시설 있는 경우들 있죠. 뭐 해가림 시설. 조금 전에 우리 그 인삼 같은 경우는 차광막 씌워서 재배를 하는데 차광막 씌워놓은 것 이걸 우리가 해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위에 옆에는 뚫려 있고 위에만 비닐하고 쳐진 경우 있죠. 옆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비가림 시설. 그리고 또 이제 옆에까지 다 막혀 있는 비닐하우스. 이게 원해 시설. 그래서 이제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시설하고 묶어서 뒤쪽 가축에 가면 이 축사가 있거든요. 축사에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축사, 시설 요게 또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또 한꺼번에 묶어버리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 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지금 계산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 과목에서는 조금 요령을 부려야 됩니다. 아마 그 교재 뒤쪽에 보시면 별표로 내용이 공식이 어마무시하게 들어 있습니다. 공식만 뭐 한 30페이지 가까이 될걸요? 보자. 공식이 지금 현재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갖고 계신 475페이지부터요. 475페이지부터 들어있는 공식이 (514페이지까지입니다) 근데 이 공식을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공식을 모르면 계산 문제는 계산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 페이지상으로는 공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지만은 이 공식이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사실 공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공식 정리를 다시 각 품목별로 필요한 공식들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정리를 해보면 뭐 그 더해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공식 뭐 여기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공식 이렇게 그 그림상으로 공식을 정리를 하면 B4로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많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이 뒤쪽에 별표에 있는 공식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외워봤자 문제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는 뭐 태풍이 불었는데 나가보니까 뭐 나무가 몇 그루에 떨어진 과일이 몇 개, 뭐 붙어있는 과일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뭐 태풍 한 번, 우박 한 번, 또 나중에 태풍 한 번,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 요거 가지고 전체 없어진 과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식만 외워서는 여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이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은 나중에
하면서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공식에 대한 부담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과목이 어렵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나 다 계산이 쉽고 어렵고에 상관없이 계산은 다 싫어요. 아무리 쉬운 계산도 일단 계산해라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문제 중에 단답형 5문제 중에 이 단답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몇 가지 그 키워드만 외우면 답을 쉽게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5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는 여기서 무조건 맞추고 가셔야 돼요. 왜 계산 문제 다 맞출 자신이 없으면 여기서 4문제는 맞추고 가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는 실수로 틀린다 감안하고, 그러면 이 5문제가 평균 문항당 한 5점 정도 돼요. 그러면 5문제 맞추면요 20점. 그럼 이제 4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1과목에 요즘 이제 1과목도 그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올해 1과목이 조금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년 같으면 합격하신 분들이 작년, 재작년 같으면 1과목에서 거의 80점 근처였는데, 제가 볼 때 올해 그 1과목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합격하신 분들이 한 70점 전후일 것 같습니다. 한 70점 정도. 1과목에서 70점 정도 합격 점수를 득점했다면 2과목에서는 한 50점이면 딱 60점. 그런데 딱 60점 가지고 한 달 반, 거의 2달, 우리 8월 30일 날 시험 보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1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2달 반이죠. 딱 60점이면 2달 반 동안 심장이 쫄깃쫄깃해서 심장병 걸립니다. 그래서 한 2, 3점은 여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과목에서 한 70점 정도라면 2과목에서 한 55점 정도는 나와줘야 한 62, 3점으로 여유 있게 합격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4문제면 20점. 그리고 이 계산 문제 중에 이 고추라든가 이런 그 계산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운 계산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쉬운 계산 문제 한 문제 그럼 15점. 그러면 35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때 예전 문제 스타일은 문제를 한 문제 내놓고 이게 통으로 15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수가실수가 나와야 피해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감수가실수 구해라. 그리고 피해율 구해라. 보험금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 3가지 한 문제에서 질문을 3개 주고 뭐 감수가실수가 5점, 피해율이 5점, 보험금이 5점 이런 식으로 그 점수를 따로따로 배분을 해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는 점수 끌어모으면 여기 한 10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딱 55점입니다. 작전을 이렇게 세워서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내가 통으로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가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국 그 목적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격증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고득점이라고 해서 자격증 2장 안 줘요. 어차피 뭐 60점이 합격하나 수석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 62, 3점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에요. 고득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은 많고 출제는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데는 과감히 버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또 그 카메라까지 들이대고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버리지는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차피 거기서 나오면 이제 나중에 제가 욕 먹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기는 다 할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은 많이 건너뛸 거예요. 하지만 첫 강의니까 전체가 어떤 건 있는 줄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강의에서는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라고 보시고 우리 이 교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가
이 PPT하고 안 친합니다. 마이크 잡는 것도 지금 귀찮은데 이것까지 자꾸 하려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장에 그 손해평가 객관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객관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 지금 그 최고 15점 계산 문제가 아닌데도 15점짜리가 가끔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차라리 계산 문제가 아닌데 15점짜리가 나오면 반갑습니다. 근데 출제가 되는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의 읽어드릴게요. 처음이니까요. 가면 갈수록 안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책 읽어드리려고 제가 이 앞에 서 있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책은 안 읽고 싶습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읽어드릴게요. 이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손해평가의 가장 키워드는 요겁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겠다. 그러면 이 농가에서 계약자가 뭐 태풍이 불었는데 우리 집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사고 접수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가서 이 피해가 실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요거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상하는 재해가 맞다면 평가 얼마나 수확량이 감소했는지 요걸 보겠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손해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를 구한 다음에 결국 최종 보험금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근데 물론 보험금은 우리가 안 구합니다. 보험금 누가 구해요? 보험회사에서 구하죠. 손해평가사가 마음대로 계약자한테 당신 보험금은 얼마 나올 겁니다. 했다가 그 금액 안 나오면 욕 돼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보험금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좀 불합리합니다. 보험금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꼭 그 보험금 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금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결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다.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 수확 감소량 그리고 피해율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 지금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 수확 감소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보험의 제목부터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과수 품목. 그러면 여기 과수에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 4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적과전의 종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종합이냐 특정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합, 특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보험에 이 보상하는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범위로는 이 특정위험 방식하고 이 종합위험 방식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위험 방식이라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모두 다 보상을 하겠다. 그럼 여기 종합에서는 이게 모두 다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됩니다. 여기 자연재해는 모든 자연재해가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수에는 뭐예요? 조수에는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심각한 게 저거죠. 멧돼지가 도시에도 나타납니다. 요즘은요. 근데 시골에 저도 몇 년 전에 고구마 심어놓고 나중에 캐러 가봤더니요. 한 개도 없더라고요.
멧돼지가 싹 쓸고 갔어요. 그런 경우라든가 경북 지금쯤 이제 사과 한참 후지 사과 수확하고 있을 때거든요. 경북에 가보면 지금쯤 가면 밤에 전쟁 난 줄 압니다. 처음 가본 사람은요. 대포 소리가 뻥뻥 납니다. 뭔 소리냐면 새 쫓는 소리입니다. 그 사과가 익어서 이제 달달하면 그 쪼아먹으러 오는 새들이 설찬하거든요. 이제 그런 피해까지를 보상하겠다. 화재도 보상하겠다. 그런데 특정위험 방식에서는 특정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일부 지정된 재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특정위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합위험 자연재해하고 특정위험 자연재해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마 이거 이제 1과목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적과전 종합이란 그럼 특정하고 종합 요 사이에 특이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 적과전 종합이라는 특이한 개념이 들어오는데 요 사이에 특정의 특징, 종합의 특징을 같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 그리고 뒤쪽에 보면 수학전 종합 이런 방식이 나와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 이런 용어가 나올 거거든요. 이 개념은 이거예요. 적과 또는 수학 시점,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적과라는 것은 과일을 따주는 걸 적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꽃이 펴서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를 그대로 다 키워서 수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수는 많아지겠죠. 그런데 과일의 상품성은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그 수령이라든가 수세라면 나무의 세력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키우고 있는 이 나무 정도 되면 나무 한 그루당 몇 개 정도 수확을 했을 때 가장 상품성이 좋은 사과를 수확을 해서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요걸 결정을 한 다음에 그만큼만 남겨놓고 싹 따버립니다. 그런 그 작업을 적과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적과 전과 적과 이후 또 이 품목에 따라서는 이제 수학전 종합이라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수학이 시작하기 전과 수학이 시작된 이후가 보상하는 재가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는 지금 적과 전 종합이라고 했어요. 종합위험 방식으로. 그리고 적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특정위험 방식으로 이렇게 각각 보상한다. 그리고 수학전 종합 같은 경우는 수학이 시작되기 전에는 종합위험 방식, 수학이 시작되면 특정위험 방식으로 해서 이 지정된 몇 개 재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만약에 그 강풍이 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적과 전 종합일 때는 이 강풍이 바람이 세게 불어서 과일이 떨어지면 피해입니다. 그런데 특정으로 넘어가면 강풍이면 그냥 바람만 세게 불어서는 안 돼요. 근처 기상 관측소에서 초속 몇 메타 이상의 바람이 관측이 돼야만 피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규정들을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바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는 그냥 바람 때문에 떨어졌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초속 몇 메타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서를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보상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용어에서 보면은 피해 대상을 뭘로 보느냐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이 수학 감소를 했죠. 수학 감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래서
수확 감소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예전엔 작년까지는 뭐 1,000kg가 수확이 됐는데 올해 500kg가 수확됐다. 그러면 500kg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 케이스가 수확 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그리고 과실 손해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일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보장을 해주겠다. 이건 이제 수확량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이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매우 특이하게 이 농업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수익 감소라는 것은 아마 그 물론 이 김장 채소류는 수익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을 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게 김장 채소류들에서 나타나요. 올해 지금 그 배추값이 장난 아닙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 배추가 정상적으로 초기에 생육이 안 돼서 이 배추값이 너무 비싼데, 이 배추값을 보면 어떤 해는 이 배추값이 금값이고요, 어떤 해는 이 갈아엎고 있습니다. 수확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 갈아엎는 해는 어떤 해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풍년입니다. 생산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락하게 돼 있어요. 왜? 만약에 일반 그 평년에 소비자들이 배추를 100포기를 소비를 한다. 근데 올해 배추가 많이 생산됐어요. 100포기 소비하던 걸 갑자기 150포기, 200포기 소비는 안 하거든요. 똑같이 100포기 씁니다. 써봤자 뭐 한 100 서너 포기, 한 서너 포기 늘겠죠. 그럼 그보다 더 많이 생산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로가 없는데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격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면 수확량은 늘었습니다. 배추 생산량은 늘었는데 농가 소득은요? 완전히 그 곤두박질 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은 이 생산량과 상관없이 수입이 감소했을 때, 그런데 또 수입이 증가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량이 감소해버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씩도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때도 나옵니다. 이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네, 이건 이제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 이 보상하는 게 서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은 뭐 조사해야 되겠어요? 수확량 조사합니다. 수확량, 최종적으로 수확기에 가서 수확량이 얼마냐? 그러면 수확량 그 조사를 해봐서 올해 수확량을 알면 우리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평년에 수확되는 평균치 구해놨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서 얼만큼 줄었는지 이걸 확인해서 이 보험금이 나가고, 과실 손해는요, 과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산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사를 하고요. 요것은 수익 관련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1과목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기준 가격이나 수확기 가격을 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기준 가격, 수확기 가격 구하는 방식이 뭐 가락동 이 도매시장의 5년 중품 평균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품 평균 가격 다 줍니다. 5년 거. 이거 가지고 이 평균치를 가지고 이 뭐 기준 가격이나 수확기 가격을 이런 구하는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요걸 체크를 하는. 그래서 각각 이 제목을 보고, 보험의 제목을 보고, 아 얘는 어떤 패턴이구나, 먼저 요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험 제목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단순하게 수확량 감소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보험 방식에 따라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금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 특히 현지조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그 손해평가사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가 신속, 정확, 공정입니다. 공정한 손해평가를 목적으로 해요. 근데 이 손해평가사 그 자격제도가 박근혜 정권에서 생겼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 그 손해평가사 제도가 전격적으로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전격적으로 생기게 됐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지금 손해평가를 기존에 그 농협에서 위촉한 손해평가인이라는 사람이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가 생기기 전에 한 2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그 인력이 손해평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서 시골의 지역사회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손해평가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이제 쌈납니다. 옆집하고 나하고 똑같이 손해를 봤는데 손해는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제가 더 본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보험금 받는 거 봤더니 옆집이 더 받았어. 옆집은 지금 현재 조합장 그 선거할 때 그 조합장 선거해줬고 저는 떨어진 사람 선거운동했어요. 이제 요게 실제 그런 이유로 보험금을 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농가 입장에서는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덜 받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당장 뭐 합니까? 농협 가서 책임자 나와하고 악 써야죠. 많습니다. 그러다가 경북 쪽에서 이 농협 그 직원들이 몇 명 요 문제 가지고 자살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시달렸으면 자살했겠어요. 그것도 상무가 하나 자살했어요. 상무면 나름 그 농협 내에서는 고위직입니다. 그런 사고가 몇 번 터지다 보니까 이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협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무 연구가 없는 사람이 가서 공정하게 조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손해평가사라는 자격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봐도 제대로 공정하게 했다.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할 때는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또 이 농가 입장에서는 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걸 빨리 치우고 바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돼요. 근데 손해평가 한다고 몇 날 며칠 그대로 현장 보존해야 되면 피해 회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어제 저녁에 태풍이 올라와서 어디 쓸고 갔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로 연락 왔을 때 바로 그 스케줄 조절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손해평가가 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결과는 손해평가 입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몇 개 없어졌는지 수확량 조사를 해서 얼만큼 수확이 감소됐는지 이걸 알아야 뭐 피해율이나 보험금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리고요. 또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확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출한 결과물이 검토 대상이지 실제 현장은 안 나갑니다. 왜 농협 본사에서 보험금 결정할 때 현장 가서 보험 결정 안 하거든요. 우리가 조사한 조사 데이터 올려놓은 거 요거 가지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손해평가 결과 지역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달라. 이 보험 가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손해평가 자체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이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이놈의 업무방법서가 문제입니다. 얘가
항상 손해평가는 기준이 되는데 손해평가 기준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2차 정답을 작성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업무방법서가 좀 일찍 발표를 해주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할 건데 업무방법서 발표가 좀 늦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농구먼에서 업무방법서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발표해 주기로 그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쯤 발표하겠다고 몇 년 전에.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항상 한 3월 중순쯤 해줘요. 작년에도 3월 26일인가 발표를, 아니 올해도 3월 26일인가 발표를 했는데 3월 중순에서 하순 요 사이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 올해 업무방법서하고 내년 업무방법서 내용이 바뀝니다. 안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게 보험 상품이 바뀌니까 업무방법서 당연히 따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업무방법서 내용이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저랑 하면서 세세한 숫자들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세한 숫자는 지금 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숫자 같은 경우 바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지금 실컷 숫자 외워놨는데 3월 달에 그 딱 발표되고 봤더니 숫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외운 거 지우고 다시 외우려면 힘듭니다. 지우고 외우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요거 나중에 업방 발표되고 나면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업무방법서가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농구먼도 어찌 보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좀 허술하게 해요. 그래서 업방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앞에서는 이런다고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딴소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출제가 안 되겠죠. 올답 처리 내지 복수정답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한 대로 풀면 거하고 뒤에 딴소리 한 거 갖고 푸는 거하고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시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 딴소리하면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잘못됐네. 이러면 쓸데없는 시간 보냅니다. 혹시 만약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시험장에서 답안지 제출할 때까지는 궁금한 거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써야 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도 지금 궁금하면 괜히 시간 투자를 공부하고 상관없는 엄한 데다가 시간 투자하게 되니까 지금은 궁금한 거 잠시 내려놓고 시험 끝나면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런 그 업방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요걸 가지고 이 업무방법서대로 하면 이 전국 누가 조사해도 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사자들이 손해평가 요령, 업무방법서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전문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집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났으니까 이제 집체 교육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1회 때 합격했거든요. 1회 때 그 강의한 죄로 얼떨결에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근데 1회 때 같은 경우는 그 천안 그 우정연수원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교육 받았습니다. 갔더니 2박 3일 동안 교육비 무료, 숙박비 무료, 식대까지 무료, 전액 그 국비로 2박 3일 교육 받고 교육 받으니까 개수기 숫자 세는 거 있죠. 요거 2개 하고 자격증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뭔가 알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협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손해평가협회하고 손해평가사협회 해서 협회가 2군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뭐 손해사정법인으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그 뭐 한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협회 그 가입을 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는데 협회는 한 군데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 2개 있다고 2개 다 가입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협회하고 이제 농협하고 MOU를 맺거든요. 그러면 협회에 자격증 소유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자격증 번호를 협회를 통해서 농협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자격증 번호가 양쪽에서 못 들어가요. 협회 2개면 2군데 다 가입을 해놨더니 이쪽에서도 자격증 번호 넣고 이쪽에서 자격증 번호 넣잖아요. 바킹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협회 가입하라고 또 찾아와서 협회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은 협회를 통해서 이제 농협에서 협회에다가 어느 지역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며칠간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오고 협회는 회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회원들 중에 희망자들이 가서 일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2박 3일은 의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 교육으로 해서 보수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다른 자격증도 그런 경우 있죠. 실무 교육 안 받으면 일 못 하는 경우요.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 교육 안 받으면 개업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처럼 우리도 2박 3일 교육을 받아야만 현장 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3년에 한 번씩 몇 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 교육을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업무를 못 합니다. 하지만 일하고 싶으면 다시 교육 있을 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합격은 해놨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사과지 후지 사과인지 홍로인지 홍옥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품종마다 좀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사과 조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구먼하고 각 협회에서 만약에 사과 저가후 착가수 조사가 있다. 언제쯤 저가후 착가수 조사가 있다. 여기 이제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한 달 이전부터 어느 지역에 이제 저가후 착가수 조사 있으니까 조사 나가실 분들 중에 경험 없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래갖고 현장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 절차부터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다 도제식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 처음으로 이제 나갈 때는 혼자 안 내보내요. 경험자고 묶어서 한번 경험해봐라고 또 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생기면 혼자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혼자도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과 조사한다, 벼 조사한다. 이번부터 언제부터 벼 조사할 건데 혹시 벼 조사 나가실 분들 있으면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각 지역별로 경기 지역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충청권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각각 조사 교육이 있으니까 그날 나와서 교육받고 그리고 나서 조사 나가라 이렇게 사전교육을 다 시켜주니까 전혀 몰라도 지금은 이론으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실무는 안 물어봐요. 다 글로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는 근데 교육 받게 되면 교육비는 대부분 교육 받으면 내 돈 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국가 돈으로 교육 시켜줍니다. 자부담 없어요. 자부담 없으니까 참 좋은 그런 부분은 참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그래서 이 보험료율이 1과목에서 이제 보험료 계산할 때입니다. 보험료율이 지자체별로 달라요. 똑같은 사과보험을 드는데 경북의 보험료율하고 강원도의 보험료율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지역이 높을까요? 그동안 보험금이 많이 지급된 지역이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우리 저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보험. 몇 년간 무사고면 할인해 주죠.
싸집니다. 근데 2, 3년 계속 그 사고 냈어요. 보험금 탔어요. 그럼 어때요? 보험료가 계속 뜁니다. 예, 그것과 똑같은 게 지역별로도 적용하고 개인한테도 적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최근 몇 년간 이 보험금을 탄 실적이 많다,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집이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율이 할증이 됩니다. 대신 반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이 보험금 수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 또 보험료 할인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지자체별로 할인 할증을 하다 보니까 이 뭐 한 사람의 이 이익을 위해서 보험금을 준다 그러면 그 지역의 다른 농가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전체 지역의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상당히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금을 많이 받은 지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지역이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인하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도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해평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가 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당장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율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 기피를 초래하고 보험사업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 가입을 안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손해평가의 객관성,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되면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외에도 농업재해 통계,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손해평가 업무 중요성인데 업무 중요성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